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참 요즘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오갑니다. 특히 우리 시장은 하루의 변동폭이 극심해서 하루 종일 이 시장을 보고 있자니 참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미국도 요즘 마찬가지인데요. FOMC 발표 당일에는 급반등 하나 했는데 간밤 다시 해석이 되면서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심지어 전날 상승했던 것 모두 다 뱉어내고도 더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진입한 요즘 우리 시장인데요. 그 영향을 받아가면서 우리 시장도 개파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고개는 들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양 지수 각각 1%대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더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해서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가 더 살벌해질까 우려도 됐었는데 그나마 이제 기관 쪽에서 구원투수로 나서주면서 코스피는 1% 미만의 약세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242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93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2,400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기관의 순매수가 거의 대부분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투자 단기 대응 포지션이 많은 만큼 이 점은 유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외국인이 줄기차게 팔아대고 있습니다. 3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 외국인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의 상황은 조금 반대입니다. 기관이 물량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데요. 그 물량을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급락을 할 때도 개인 투자자가 매도에 나서줬는데 오늘은 매수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 특징적입니다. 외국인도 눈치는 조금 보고 있지만 소폭의 순매수로 가닥 잡고 있습니다. 종목별 반응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시총 상위단에 위치한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아직 마이너스권입니다만 시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이긴 합니다. 삼성전자 앞자리가 바뀐 건 아쉽죠. 5자로 바뀌었습니다. 59,800원 수준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1.8% 하락률입니다. SK하이닉스 1.9% 하락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뒷부분 한번 보실까요? 그래도 배터리단이 오늘 조금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양봉으로 캔들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 3사 가운데서 오늘 삼성 SDI의 탄력도가 좋습니다. 어제보다 1.8% 상승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56만 원 근처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어제 또 폭격을 맞으면서 연 저점을 경신했었는데요. 일단은 카카오 소폭의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자리를 옮겨보시면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조금씩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의 반등이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알테오젠이 급등 양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 속의 기대감으로 주가는 12%, 13%가량 급등 양상 전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한 90% 종목이 하락 출발이 됐는데 많은 종목군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낙폭은 축소해 가고 있는 현 시점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코너들 진행하면서 해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뉴스로 첫 코너 문을 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많은 분들 이 고민 지금도 하고 계실 겁니다. 주식 팔아요? 물타요? 그냥 둬요? 어떻게 할까요? 보겠습니다. 정말 고난의 행군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몇 달 동안 이게 좀 반복이 되긴 했어요. FOMC 당일이랑 그 다음 날이랑 정반대의 분위기가 미국에서 늘 반복이 됐고 간밤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해석되고 있는 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많이 하고 긴축에 나설 텐데 그로 인해서 경기나 고용 상황이나 기업의 이익이 희생양이 되지 않냐 이런 우려감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미국이 단행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국가도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발표를 하고 몇 시간 뒤에 브라질 발표했고 홍콩 또 몇 시간 뒤에 발표했고 어제 하루 동안만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심지어 그전에 4번 금리 연속 인상이 있었던 영국이 예정에도 없던 금리 인상 또 발표를 하면서 5번 연속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긴축의 기조는 더 이어질 텐데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야 할까? 아니면 버텨야 할까? 지금 빠졌다고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은 많은 분들 하고 계실 겁니다. 인플레이션, 전쟁 등 이벤트성 악재로 바닥 확인은 어렵다. 이런 코멘트도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꼭 챙겨봐야 할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주목하세요? 일단 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경제 상황,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하나의 차근 하나하나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사우디를 방문한다라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와 그동안 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에 으르렁거렸던 사우디에 방문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자세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원래는 왕따 시키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거기 이제 왕족과의 어떤 관계, 더군다나 이제 정치적인 구조를 보게 된다면 사우디가 왕정 국가인데 그 왕정 국가와 대립각을 세웠던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왕정 국가에 찾아간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고개를 숙인다라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 나토 정상회담을 지금 열리는 것은 지금 그 어젠가 그저께 나온 그 보도자를 보면 유럽인들의 대략 한 60% 이상이 우크라이나를 내주더라도 전쟁을 끝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얘기가 언론에 발표가 됐어요. 이런 걸 공표했다라는 것은 슬슬 발을 빼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직면한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이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잡긴 잡아야죠. 근데 원앵커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 이걸 잡기 위해서 희생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걸 꼭 잡아야 되느냐라는 것도 지금 논쟁거리인 게 이게 지금 경기가 과열되면 당연히 잡아야 되겠지만 비정상적인 경기 과열이 있는 거잖아요. 원재 가격 급등, 농산물 가격 급등 이런 것들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꼭 이렇게 옥죄기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볼멘 소리도 나올 만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답을 드려야 되는 건 그거죠. 팔아야 돼, 사야 돼, 기다려야 돼라고 본다라면 저는 안타깝게 뭐 현실적으로 보면 기다리셔야 된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드린 예인데 지금 상황 보면 이렇게 예를 드릴게요. 이제 지금 점심 시간이잖아요. 이제 밥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이제 비가 갑자기 쏟아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기다려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이제 잘 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걸 풀으려고 하지 이걸 악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풀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악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과연 얘네들이 능력이 있는가? 통제 가능한가? 이걸 지금 투자자들은 불안해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뭐 중앙은행 총재라든지 정치 지도자들에게 믿음을 가졌었다라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런 행보에서 하겠는데 몇 차례 시기를 겪었죠. 처음에는 전쟁이 빨리 끝날 걸 줄 봤었습니다만 지금 전쟁이 의외의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전쟁 자체가 길어지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러시아는 정말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다른 나라 신흥국들이 원재가격 급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미국이 기존의 연준이 작년에 몇 차례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준 상태에서 이번에 연준이 과연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잘 잡고서 적당하게 소프트 랜딩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결국 소프트 랜딩으로 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경기가 확 꺾이고 이건 이제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 역할을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선 조심하셔야 된다. 두 번째 그 창에서 봤듯이 지금 일단 반등 시에 뭘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제 새로운 현금이 유입되시는 분들은 이걸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놔두셔야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있는 걸 팔아서 현금을 마련한다? 뭐 이론적으로는 맞죠. 근데 팔 수 있는 게 있나요? 그건 현실성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가장 안 좋은 것들을 팔아서 좋은 쪽들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 되는 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만 그건 저는 머리와 손가락이 따로 논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50% 60% 빠진 거 손절해가지고 다른 걸 산다. 그게 네.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파는 결정도 어렵지만 팔아가지고 살 때도 지금 보면 이게 오늘 같은 경우 오리온도 올라가네 뭐 또 올라가네 이걸 갖고 매매를 했으면 내가 수익이 나겠는데라고 하는데 네. 내일 아침 백지가 딱 9시 시작할 때 그럼 뭘 사야 되죠? 이미 딱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오리온 확인이 됐을 때는 만약에 내가 현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오리온이 올랐기 때문에 오리온을 이제 딱 보게 되면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3%인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이 쌓이기 때문에 네. 팔아서 옮긴다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조금 좀 잠잠히 지켜보시고 네. 잠잠히 좀 지켜보시고 이 소나기 상태에서 과연 연준이 어떤 행보를 나타낼지 그리고 글로벌 각국들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조금 지켜보신 이후에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단지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이 만약에 오늘 여기서 지금 이제 약간 증시가 반등을 하는데 예. 오후에 만약에 또 급락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본격적인 담보 부족 사태가 발생합니다. 오늘부터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가 확 빠져버렸기 때문에 예. 오늘까지 담보 부족 나타나는 것은 좀 고점이지만 오늘 만약에 푹 빠지게 오늘부터 본격적인 반대 매매 통보가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요즘은 전화를 안 하고 다 이제 문자로 보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통보를 받으면 월요일 날 하루 기회를 주고요. 월요일까지 돈을 메꿀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화요일 아침부터 반대매가 나갑니다. 화요일 아침 반대매가 나가면 주가가 하락하니까 또 매물을 부르는 다음 주 같은 경우 수급 불균형 상태에 일단 놓일 가능성도 단기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팔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현실성 없는 얘기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조금 마음의 대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좌 잔고가 어제 조금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신용계좌 잔고가. 근데 오늘 이게 계속 다시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주가 빠지는 한 계속 발생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종목에 따라서 종목이 푹푹 밀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계속 발생하는 거죠. 신용 비율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혹시 신용계좌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방송 끝나자마자 증권에서 바로 전화하셔서 네. 지금 내 신용담보 비율이 얼마냐 그다음에 내 계좌가 얼마까지 빠지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느냐 이거 다 체크 가능하거든요. 예. 전산상으로 다 업무 직원들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 그거 알려달라고 해서 일단 뭐 진정이 가슴을 찌르는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확인을 하셔야 뭔가 대비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예. 전화 받아가지고 하루 만에 돈 마련하는 거 그렇죠. 쉽지 어렵습니다. 않죠. 미리 예. 대비를 하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기 싫어도 증거부금이 부족하고 그걸 하루 이틀 사이에 메꾸지 않으면 네. 또 해당 증권사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팔아버리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자라는 내용 주셨고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대비는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 주셨습니다. 손을 매수 버튼에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만약에 다음 주부터 급반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예. 지금은 뭐 어떤 걸 매수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만약에 다음 주에 반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예. 이게 본격적인 추세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돌다리 두드려야 되는 거죠. 돌다리 두드려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조금 큰 그림의 상황들을 체크해 볼 필요는 네.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 열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가 경제 방향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제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만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소득세 도입 유예,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 국내 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선제 인하, 개장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선진화. 눈에 띄는 건 증권거래세 인하일 거예요. 그리고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하는데 지금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인가요? 10억입니다. 100억 원으로 올리겠다라는 대폭 거죠. 네.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상속 증여세 인적 공제 확대도 추진을 한다는 소식. 가상자산은 세 번째 과세 연기키로 했습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활성화 쪽으로 맞춰져 있는 것이잖아요. 시장에서는 반길 만한 이슈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양도세를 이제 한다라는 거죠. 이게 매년마다, 그러니까 매년 그 12월 달에 연례 행사처럼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10월
10억 이상인데 이걸 100억으로 올리면 일단 진짜 100억 이상은 대주주죠. 대주주인데 10억을 가지고 대주주냐 아니냐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10억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분들 뭐 비중은 높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매물을 이제 12월 말까지 팔았다가 다시 사는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급 불안 요걸 해소시켜주겠다. 이거는 굉장히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진 거죠. 10억 원이 직계 존비속인가요? 그렇죠. 다 합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억까지 가려면 웬만한 분은 아니면 뭐 되는데 뭐 10억 정도는 그래도 조금 수가 많은데 이걸 확 올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뭐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뭐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입장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거래세가 0.2% 인하된 지금 거래세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0.4예요. 0.4에서 0.2로 50% 잘라냅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거래세잖아요. 거래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에요.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왜냐하면 그나마 좀 0.2라도 줄어드니까 0.2.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장기 투자나 뭐 이런 분들에겐 별로 동의는 안 돼요. 근데 이게 결국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단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소음을 더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양면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거래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는 거고 내가 1년에 한두 번밖에 거래 안 한다 그러면 별로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상속 이거에서 인적 공개를 확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상속이라든지 증여 같은 경우 거의 뭐 한 50% 정도 예를 들어서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거죠. 상속을 활발하게 시켜주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증시 하나의 트리거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의 화폐 연기라든지 금융소득 요거는 이제 신설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주식에 있어서 근데 이거는 지금 있어도 이익이 나야 투여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그렇죠.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좀 직접적인 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 물적 분할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공매도에 대한 어떤 불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은 없고 일단 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조금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100억 이상까지 이 고액자산가들을 올려달라 이 부분은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만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2020년 3월과 같이 지금 주식시장이 불안하니까 네. 공매도를 좀 일시적으로 좀 그때 당시에 해제해달라. 1년 정도 했잖아요. 그걸 좀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제 내피셜입니다 말씀드린 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그러니까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죠. 이거 경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를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물론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겪지 못했던 상황이 급작스레 온 거하고 예. 경기가 둔화되면서 주가가 빠진 거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런 수차례 외환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공매도를 멈춘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공매도를 멈췄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앞서 보면 외환 시장의 개장 시간을 연기한다라는 것은 이건 24시간 돌리라는 어떤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선 하나의 또 첫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뚜렷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매도는 쉽게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워낙 현실적인 투자 게 그렇죠. 심리가 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대주주 요건 상향 조정은 연말에 매번 나왔던 그 그렇죠. 양도세 회피 예. 물량을 막아주는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가능할 것 볼 수 같습니다. 있다. 예. 이런 코멘트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주식 거래세는 내년에 0.2%로 낮추는데 현행은 0.23%라고 죄송합니다. 합니다. 예.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화장품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중국만 바라보면 망한다. 다른 산길 찾는 K-뷰티라고 나와 있는데요. 국가별 화장품의 수출액 추이인데 중국이 압도적으로 그동안도 많았습니다. 많았죠. 예. 지금도 많긴 합니다만 미국이나 일본도 조금 더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모양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 적지만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일본이 조금 많이 올라서긴 했네요. 아모레퍼시픽은 북미 1분기 매출 60% 증가, LG생활건강은 타투 프린터 공개 및 미국의 화장품 업체 인수, 한국콜마는 미국과 이 코스맥스는 일본 시장 지금 공략에 나서고
있고 중국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다른 쪽을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바랬던 하나의 어떤 주식 시장에 있어서 정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국내에서 해외를 커나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죠. 면세점에 대한 어떤 매출이 늘어났었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K-뷰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의 어떤 그 부분들을 이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중국을 갔을 때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 분들이 15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화장을 많이 안 했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여성분 직원들에게 화장 보조금을 줬답니다. 그게 뭐예요? 화장 그러니까 날이 덥고 막 이러니까 화장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글로벌 이제 그 CEO들 입장에서 보면 좀 화장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화장을 하기 위한 어떤 뭐죠? 월급을 좀 더 줬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의아하다라고 했는데 예. 그 뒤로 이제 정말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제가 왜 그 여담입니다만 동남아 같은 데 가서 보면 제 개인적인 저 분은 일본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이 좀 됐어요. 화장 그런 걸 가지고.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전에 갔을 때는 중국 사람들이 화장을 하면서 그런 구분이 거의 힘들어졌어요.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그 정도로 이제 화장을 많이 하면서 우리 이제 이 화장품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몇 가지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중국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성장 곡선이 좀 둔화된 거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10년 사이에 성장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서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이제 성장 곡선이 꺾이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쌓인 거죠. 이때 우리가 경영진의 능력이 튀어나온다고 봅니다. 여전히 중국 시장을 더 뚫기 위해서 막대한 물량을 쏟아부을 것인가, 새로운 활로를 찾을 것인가, 새로운 활로들을 뛰어든 겁니다. 일본 시장이라는 미국 시장인데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넘보지 못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제품이라든지 미국 제품들은 기존에 우리보다 화장품 역사가 더 깊은 나라들이고 더 좋은 제품, 고가의 제품.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고가의 제품 시장은 아무래도 그런 형성된 시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쪽에 나갔다라는 것은 우리 K 컨텐츠에 대한 어떤 플러스 여기에 K 뷰티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을 힘입어서 나아가서 이제부터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절대치로 보면 중국보다는 아직 물량이 적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중국에만 목매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일본으로 가자라고 선언을 했고 그럼 거기 또 맞는 제품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기존의 경영진들이 현재 상태에서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난국은 항상 옵니다. 모든 기업은 난국이 옵니다. 모든 기업이 난국이 왔을 때 이것을 경영진들이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느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들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일부 오늘 이제 나온 기사들 보면 경영진들 일부 대주주 경영진들 같은 경우 좀 눈살 찌푸리는 경우가 좀 몇몇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본업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대주주가 눈살을 찌푸린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언젠가는 배신당할 수 있다. 저는 이번에 대표적인 게 하이브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고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충분히 값어치를 인정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예. 우리는 계속 살펴야 된다라는 포인트로 좋은 예시로 이제 네. 화장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로 지금 연결짓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이제 수치로 보면 북미가 60% 증가했는데 예. 아직까지 절대치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중국에 비해서 아까 볼 땐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지만 이게 늘어나게 된다라면 예.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에 충분히 놔두고 회사의 발전 방향들을 충분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이 안에서 관심 종목으로 LG생활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나을 것 같아요. LG생활건강 예.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 구조가 복잡하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순한 사업 구조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복잡한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때는 가벼운 주식들이 올라간다라면 아모레퍼시픽을 일단 선호 종목 굳이 따지자면 선호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